실천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한다. 또 알면 뭐하나 실천해야지. 이게 남명 사상이 다른 분들하고 다른 지점입니다. 남명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현대의 정신들이 바로 K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16세기에서는 남명 선생이 계셨고 그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미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나라를 구하는 거는 정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그게 남명 사상과 일치하지 않나. 지수 성산마을에서 호텔 재벌 기업들이 출발하게 된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동네가 남명의 말씀이 400년 동안 계속 연명이 내려온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2022 과학기술 K기업가 정신 캠프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그 남명사상과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남명사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야, 박수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기술 K기업가 정신 캠프 오늘 2일차입니다. 남명 경의사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K기업가 정신 자체도 우리 창업 이후에 끊임없는 혁신 또 자기 성찰 또 ESG 경영의 확산 같은 그러한 우리 남명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현대의 정신들이 바로 K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진공에서는 이러한 남명 선생님 그리고 K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창업, 그다음에 스케일업, 그다음에 판로 개척, 해외 수출까지의 모든 전 과정의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연간 한 10조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도전 정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K기업가 정신 센터를 통해서 지수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수원도 전국에 6개 연수원을 갖고 있어서 우리 언제든지 저희들 연수원을 활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 미래의 다가오는 미래 세대는 과학기술 패권의 시대입니다. 또 대내외 통상 여건, 대내외 경제 여건들이 많이 어려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찰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3학년 연구원 그다음에 벤처기업 스타트업 CEO 우리 교수 학생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훅 질문을 요청을 하신. 하여튼 뭐 저희 공단은 본사 진주에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33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그 창업 또 판로 개척 또 관련돼서 융자 주로 자금 융자를 해주고요. 또 투자도 저희들이 직접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도 실질적으로 합니다. 어제 IR 행사를 아마 주관했던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고 있고요. 해외 또 수출 지원하기 위해서 28개 해외 인큐베이터 지부가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이 과학기술 강국 평소 소신을 널리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리고 계신데요.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남명 선생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듣고 자랐습니다. 집안 어른들께도 그렇고 경의사상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시킬지 그것까지 그 지식까지는 저한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는 오늘 저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퇴계 선생님하고 남명 선생님이 완벽하게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평가는 사뭇 다르죠. 근데 그게 세간의 평가와 그분들이 가진 본질적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그런저런 간극을 메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남명 사상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토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자, 토픽 두 번째입니다.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집단 지성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최 원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금방 이종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남명 사상을 기업가 정신으로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좀 뭔가 아귀가 맞아 떨어지도록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인생은 하나의 생각 혹은 하나의 말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위대한 기업 강국이 된, 그러면 그 출발이 뭔가? 전 역시 하나의 생각과 말, 그게 남명의 이 말씀으로 시작됐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수 승산마을에서 그렇게 재벌 말하자면 기업들이 출발하게 된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동네가 남명의 말씀이 400년 동안 계속 연면이 내려온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 유증이라 그러지요. 방 안에 유증이 가득 차 있다가 근대 기업, 근대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마치 성냥을 긋는 것처럼 유증이 가득 차 있는데 성냥을 그으면은 대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기업이 발생한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이 남명 사상이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업가 정신을 촉발시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명 사상은 16세기에 선비시자 사상가 실천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정신을 오늘날의 기업가 정신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자,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남명이 살았던 시대는 이기 논쟁의 시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4.7 논쟁, 고봉 기대승 퇴계 이황이 8년에 걸쳐서 벌인 그 논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선비들이 다 이가 어떻고 이기 1원론, 이기 2원론, 이발 기발설, 기발 이발설, 이기 호발설, 이기 공발설. 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서 그냥 개발 세발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 취급을 혹은 선비 취급을 못 받던 시절입니다. 그때 남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면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며 헛된 이름을 훔쳐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림의 떡으로는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한다.
사람의 일은 버려두고 하늘의 이치를 구한다면은 실제로 얻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자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용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버선도 못 만든다. 니는 뭘 만들 수 있겠나? 아주 조정의 고위직 신하한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면은 선비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남명의 그런 사상을 보면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은 제 나름대로 경세재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잖아요. 경세재민. 그러니까 결국 민생을 살피고 이 나라를 살펴야지 무슨 그런 어떤 그 논쟁만 해서는 되겠느냐. 저는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헛소리 해사치 말아라. 뭐 이게 남명 말씀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문은 실천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한다. 또 알면 뭐하나 실천해야지. 이게 남명 사상이 다른 분들하고 다른 지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남명 전문가신데 우리 경상국립대 정대일 교수님 그 진주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도 읽어봤거든요. 이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큰 대기업, 중견기업 또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이걸 남명 사상에서부터 그 원류를 찾고 계시던데요.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남명의 어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지금 이병철 회장이나 그 다음에 그 조홍재 회장 이런 분들은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의 후손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병철 회장님 그 10대족에서는 남명의 지금 우리 원장님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조홍재 회장님의 그 11대조 조종도 선생은 남명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고 또 남명의 뭡니까 그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죠. 그 외에도 많은 그 서부 경남의 많은 기업인들의 그 조상들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다 남명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남명의 그런 그 뭔가 그 시대의 정신, 혁신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 조선이 살고 이 민생이 산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신 실천을 하자. 예. 그래서 그게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또 임진왜란때 57명에 달하는 예. 곽재우 장군이나 예. 정인홍 선생이나 예. 이런 의병장이 나오셨고 예. 그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 그룹들이 예. 또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하셨고 예. 또 보국 이렇게 사업보국 이렇게 예. 연결이 됐다 이렇게 예. 해석을 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어제 K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에 가시면 아마 남명사상과 우리 대한민국 그 주요 3대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서로 연결해서 제가 이제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어떤 원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그 기업이 나왔는데 세계 무대에 나가서 너희들은 그럼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이제 저희 대학의 그 한문학의 가장 대가이신 허근수 교수님하고 좀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허근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대부분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고 그 집안들이 그 남명과 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가신 아마 지신정 허준 선생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접적으로 구인회 회장이나 허준 선생은 남명 선생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제 그 주로 혼맥을 통해서 대부분 이어져 있고 또 사위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남명 선생의 제자와 연결돼 있고 또 아마 그 지신고가에 어제 가시면 남명 선생의 지신정 허준 선생의 그 아마 본체에 보면 성경제라고 써놨을 겁니다. 그 성경 그 본체 명칭이 아마 거기 남명 선생을 얼마나 자기가 존경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남명 선생의 그 내룡정을 복원하는데 지신정 허준 선생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중진공 이 혁신성장위원장이시죠.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이 조용준 이 안다 아시아 벤처스 대표님, 그 이병철 회장 생가와 그다음에 진주 승산마을 그 구인회 회장 생가
그다음에 허만정 회장 생각 다 보셨잖아요. 금방 우리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사상적으로 이 남명 사상이 어떻게 이 기업가 정신의 원류가 됐느냐? 뿌리 없는 열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17세기 매 100년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1차 산업혁명 이전 100년 전에는 우리가 뭐가 일어났나라고 보면 유럽에서 뉴턴의 만류 인력을 발명했어요. 뉴턴의 만류 인력이 과학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뉴턴의 만류 인력이 16세기인데 대한민국에는 남명 사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뉴턴의 만류 인력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16세기의 뉴턴의 만류 인력 이전에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과학기술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바람이 부는 것도 신의 뜻이고 뭐 이 모든 게 다 신의 뜻이었는데 뉴턴의 만류 인력을 발명함으로 해서 이거는 신에 의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세상에 깨우쳐 줬다. 그래서 100년 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16세기에서는 남명 선생이 계셨고 그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기업가 정신하고 산업혁명하고 우리나라 산업 혁신 성장하고 이렇게 뿌리와 열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남명과 이렇게 뉴턴을 연결시킨다는 게 참 멋있네요. 그죠? 야, 좋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조용준 대표님은 어떻게 좀 전에 이 두 분 남명 전문가의 말씀 들었는데 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때요? 네, 이 사상적 뭔가 철학이 정리가 딱 됩니까? 기업가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계속 어제 오늘 고민했었는데 또 아침 주제가 또 이거라서 근데 이제 가장 와닿았던 거는 국가를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남명의 제자분들이 의병을 일으켰고 국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경의라는 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이병철 회장님, LG그룹 이런 데들도 그 어려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구할 거냐, 나라를 빨리 키울 거냐, 살릴 거냐, 부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40년대에 럭키 크림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회사를 럭키 화학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화학회사를 만들고 나중에 반도체도 갖고 오고 어쨌든 그런 부국의 길을 갔고요. 저희 이제 벤처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은 사실 그때나 다름없이 전쟁입니다. 4차 산업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미중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 예만 좀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 펀드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벤처 기업들은 과거의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글라스다. 이 전기차에는 글라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글라스를 벤처가 만들면 지금 현대차는 이스라엘 것을 갖다 쓰고 우리나라 벤처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개발하고 그걸 일본이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개발했고 현대가 갖다 썼는데 지금은 표준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 벤처가 개발하든 이스라엘이 개발하든 폭스바겐이든 벤츠든 GM이든 테슬라든 현대차든 다 쓰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구하는 거는 정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그게 남명 사상과 일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시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때 의병 투쟁, 독립운동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정말 이 목숨 초계처럼 던지셨잖아요. 그게 또 그런 남명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는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을 일으켜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를 키우는 것이 바로
그 남명 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 이종환 한국재료연구원장님은 지금 이 남명 사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연구하는 사람은 이 이론하고 산업 현장하고의 그 갭을 메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모르는 현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현장을 무시하는 이론은 무용하다. 자,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게 응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남명 조식 선생님이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실천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지식인 아닙니까? 아까 우리 최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아니, 빗자루로 마당도 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게 무슨 학문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쓸데없는 거 이제 그만해라. 하고 태계 이황에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대요. 그 편지로, 서신으로 아주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론과 현장과 이론 연결하는 그게 바로 기업가 정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 1박 2일 하면서 그 전에도 관심은 좀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연구 결과들을 그 이론들을 현장에 잘 적용하고 현장은 그것을 잘 응용해서 실용화하는 거. 이게 남명 우리 조식 선생님의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그 출연연에서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고 국가인명 연구도 하고 또 산업 수요에 맞는 연구도 하고 어떤 산학년 유기적인 그런 협력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네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선배 기업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동복 TV하우 대표님, 그 오늘 이렇게 남명 전시관 그다음에 또 산천제도 보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 벤처 스타트업을 쭉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어때요? 선비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하고 어떻게 매칭이 될까 처음에 저는 순간 당황했고요. 근데 제가 2007년 창업을 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도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하고 나면 첫 번째 내가 생존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가족을 위해서. 근데 가족을 위해서 생존해야 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먼저 버려야 돼요. 왜? 회사를 위해서. 그러면 직원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회사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멀어지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제가 기업을 하면서 사실 저는 기업은 생존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직원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러면 직원들을 몇 명을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제가 중소기업이고 한 36명에서 40명 정도의 직원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이 살아야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는 사실 여기 토크 콘서트 자리에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는 회사 일이 지금도 있고 휴대폰에는 계속 문자가 와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뭐 사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눠주셨어요. 그죠? 기업인들 절박하죠. 하루하루 생존하기 해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또 애국의 길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자, 이용훈 총장님, 공학교육에서도 혁신을 꾀하고 또 연구나 기술 사업화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이제 의대 신설도 좀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생명과학을 키워야 되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참 선비시죠. 남명 선생을 생각을 할 때 오늘날 대학 총장으로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한번 이제 여기 앉아서 퀴즈가 하나 풀렸습니다. 제가 유니스트 부임한 지 이제 3년 좀 안 됐는데요. 부임하기 전에 제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니스트가 벤처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다. 굉장히 활발하니까 그쪽 가서 잘 키워라. 뭐 이런 얘기를 제 선배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와서 봤더니 진짜 창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이 전체 330분인데 그 중에서 18% 거의 20% 가까이 분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교수 창업 기업이 5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상장도 되고 뭐 지금 상장을 앞두기도 하고 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하고서 제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저희 초대 총장님이 진주 출신이세요. 조무재 총장님이. 그런데 그 유니스 오시기 전에 경상대에서 총장을 하셨고 그랬는데 보니까 남명 사상의 그 기반을 두고서 이렇게 벤처를 일으키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니스에 갔더니 기본이 그 기초과학에서 곧장 창업으로 가자 하는 이런 그런 멘탈리티가 상당히 세요. 그래서 최고의 논문을 쓰고 그 최고의 논문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저기 MIT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모더나 창립하신 랭거 교수가 MIT 후배 교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창업을 하려면 먼저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을 써라. 그걸 기반으로 창업하면은 당할 자가 없다. 아니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무재 총장님이 똑같은 생각으로, 근데 그게 남명 사상이었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조무재 총장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남명 사상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죠. 그건 총장님의 해석이죠 지금. 뭐 한번 본인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예. 유중이라는 게 유중기가 있을 때 뭔가 불꽃이 탁 튀기면은 엄청나게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증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 야.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 든 김에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과가 있으면은 찾아가면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하자면 인류사의 기적이라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이 꼴찌 나라일 때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을 다 제쳤습니다. 우리가 더 부지런해서, 우리가 뭐 자원이 더 많아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우리의 생각, 뭐 유태인과 한민족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수만, 그러니까 거기는 탈무드가 있고, 전 우리나라는 이 선비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역사학계에서 혹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역사에 자랑스러운 장면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말고 과거로부터 요새는 현대까지 맨날 역사 가지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시원치 않았는지를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바쁜 편인데. 아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중국이 블랙홀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동양 사회에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이 정체성을 면면히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 찬란한 문화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건, 저는 광화문에다가도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서울시나 정부에다가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왜 거기다가 이순신 장군만 세우냐. 세종대왕도 세우고 괄 위에서 칼 들고 대륙을 호령하던 광개토 태왕을 세워야 된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외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남명 선생을 비롯해서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후손들이 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간 제가 뭐 깨달았는데. 예.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대일 교수님, 지금 우리 최고식 원장님이 유태인은 탈무드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비 정신이 면면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 이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이런 시점에서 경영학자로 보실 때 네. 어떤 것이 남명 사상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남명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경의 사상의 가장 중심이, 경은 고도였던 통찰력. 사실은 통찰력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어제 뭐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가장 시발점이고, 그리고 또 남명 선생이잖아요. 또 위험의 감수.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을묘 사직 상소서를 올려내는 걸 대단히 사실 목숨을 걸고 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감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우국애민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미남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민은 배요, 군주는 그냥 그 배 위에 있는 사람이다. 즉 사실 군주가 잘못하면 민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이나 오늘날 ESG 경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남명 선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가장 이제 뭐 자랑스러운 것은 많은 제자를 길렀다는 것이고 그런 제자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남명 선생의 제자 중에서 46명이 의병장이었으니까 잠깐만요. 정인홍이죠. 아까 원장님이 57분이라고 제가 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 조홍재 회장이 얘기하는 국리민복과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보국에다가 더 나아간 거죠. 사실은 그 민을 생각하고 우리가 소비자를 생각하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거든요. 과거에는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 소비자라든지 더 나아가서 정부에 또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원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남명은 학문을 백성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무슨 학문이가?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한 과목만 가르칠 때 동양차 철학, 남명은 전 과목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명이 제일 많이 가르친 게 그때는 병법입니다. 왜? 장차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전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제자들한테 네 동네는 니들이 다 지켜야 된다 해서 남명 제자들은 다 병법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의병장들이 칼 들고 일어서서 다 이겼습니다. 활 쏘고 말 타고 지형지물 완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그때 물론 영어로 비즈니스란 말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상공업 모두에 말씀드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신경 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백성을 위하여 칼을 들었고 그리고 근대 비즈니스가 도입되자마자 남명 제자의 후손들이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일으킨 겁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여기 이 캠프를 하기 전에는 그 궁금증을 가졌어요. 남명을 비롯한 그 제자 그룹들, 그 후손들은 대단한 양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반 집안에서 당시에는 산업공상이 철저한 때인데 상공업에 투신을 했을까?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 캠프를 하면서 사실 그게 풀렸거든요. 그건 바로 그 아까 정말 민생을 살피고 국리민복 이런 측면에서 어떤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짜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었나 이제 한 말씀만 더 있겠습니다. 그러시죠. 역시 우리 국장님이 참 탁월하신데 여기는 다 이 선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출신 재벌들은 기업인들은 다 선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하면은 진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적인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확 여러 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증 효과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그 뿌리를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벌 출발이 적산으로부터 출발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문화도 이 진주에서 출발한 기업들의 기업 문화하고 다른 기업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 재벌가의 후예들이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도 많았죠. 예.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런 출발이 좀 달라서 그런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또 지금 2세를 넘어서 벌써 3세, 4세로 가고 있잖아요. 선조들의 선비 정신을 얼마나 이어받고 있을까 진지하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건 집에서 가승이라 그러지요. 집에서
이 전통이 연면하게 내려오는 것을 뭐 다들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하자면 다른 출발을 가진, 그래서 뭐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번 집안에 말하자면 후손들이 벌이는 일들하고 행태들하고는 뭐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진주에서 출발한 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벌어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진주 출신은 아니지만은 이 경북 고령 성주 그쪽인데 우리 황 회장님은 사실은 보니까 이 진주 출신 기업인들의 그 DNA 문화하고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이제 제가 시골 깡총에 태어나서 이만큼 성장했는데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은 개척 정신이 있었고 일본은 사문화의 정신이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냐? 선비 정신, 선비 문화. 저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서요. 전 대한민국의 선비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조우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비는 두 가지 길을 한다. 벼슬을 하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근데 선비가 과거에 그래서 이제 벼슬을 했다. 그 벼슬을 통해서 국민들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강하게 만드는 선비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은 그 성장 동력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얘기를 여기 와서 16세기에 너는 뭘 만들 수 있는가 이 메시지는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명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총장님 계시죠? 총장님 과학계에서 아주 훌륭하세요. 총장님 스스로 뭘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장님은 과학기술계 BTS를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불철주야 지금 애쓰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 CEO들이나 중견기업 CEO들이나 중소기업 CEO들이 너는 뭘 하나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벤처인들은 CEO가 다 만들거든요. 그게 경쟁력이다. 16세기 때 저는 공자왈, 맹자왈, 그 성리학 이런 것만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발전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예. 했었걸랑요. 근데 16세기 때 너는 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던졌다는 이 메시지가 지금의 벤처 정신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이다. 리더의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유교 망국론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유교도 갈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성리학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교조화됐을 때 노론 폐해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홍대용, 박재가 이런 분들 실학자들 혁신 노력도 많이 있었고 나라가 누란지에 처했을 때 의병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만주 지역에 다 독립군들 상해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축이 사실은 선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신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비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남명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선비 정신은요 좋은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명 정신은 기업가 정신. 제가 2000년도에 벤처기업 협회장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를 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기업가 정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비를 넣고 제가 100억을 투자할 테니까 청와대 가서 1000억을 투자를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정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벤처인들은 많은데 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하고 있고 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의 바탕은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업가 정신과 뭐를 연결시킬까를 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밑에 남명 정신이 남명 선생만 선비는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명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이 선비문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남명을 주로 말씀하시긴 하는 건데 그렇게 남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표로 받들 만한 선비가 없었습니까? 많으셨지요. 근데 제가 황 회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향이 고령? 아, 그래서 그래. 지금은 고령 성주가 경상북도입니다만은 남명 살아 계실 때는 경상우도입니다. 지금은 경상남북도로 하지만은 그때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 두고 낙동강 왼쪽이 경상좌도, 오른쪽이 경상우도인데 그때는 고령성주가 경상우도입니다. 낙동강 이렇게 줄기로. 그렇죠. 그래서 경상우도 사람들은 다 남명 후예입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진짜로 사표로 받들 만한 다른 선비가 없냐 이 말이에요. 훌륭한 어른들이 많으시지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된 선비는 뭐 저는 남명 말고는 저는 실은 모릅니다. 비즈니스와 실학자들도 되게 많고요. 한참 뒤지요. 그러니까 남명으로부터 연원했다고 얘기를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홍대용, 박재가 16세기에 이런 말을 한 분은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 뿌리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세상 일은 실이 길게 있더라도 실 자락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명 얘기가 좀 많아지는 것 아닌가. 사실 박성무 전 국회의원 그런 분 하면 또 정약용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남명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남명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거냐 이 지점에서는 우리 출연연 연구원들도 많으시니까 우리 이종환 원장님. 저는 아까 남명 선생님이 실천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지식인 한마디로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공자가 학이불사 증망하고 사이불학 즉텐이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이 없으면 공허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그것은 위태로움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우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발현시킨 분이 이제 남명 조식 선생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제자, 또 그 실천의 제자. 여기서 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47명이다, 쉬운 7명이다 그럴 때 제자의 정의가 뭡니까? 그 조식 선생님의 뜻만 따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숫자 틀리는 게 분명 그 정의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57명은 여기서 남명께 배운 제자입니다. 배운 제자요? 예. 직접 배운 제자. 사당이 오다 보니까 사당이 굉장히 작던데 그럼 재력도 대단하셨나요? 우리 남명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립학교가 그게 사립학교인데 산천제가 옛날 건축으로는 그 캠퍼스가 큰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말하자면 10명 안쪽에 그럼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있고 문 밖에서 엿듣는 제자가 있고 이렇게 제자도 급이 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 국장님이 지금 안절부절 하시는데 그 제자의 정의를 저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었고요. 정말 우리가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출연 연구원들은 정말 도전 정신과 연구에 대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게 우리가 남명 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일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배운 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제자들은 편지로 가르침을 주셨어도 다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상적으로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스스로 제자라고 다 칭했고 그쪽 제자 그룹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남명 사상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성찰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총장님부터. 네.
보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 성리학이나 유학이 상당히 이론적인 면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면도 있는데 남명 선생은 두 가지 다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하셨는데 그게 요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MIT 랭거 교수가 주장하는 거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논문도 돼야 된다. 그래서 논문 쓰는 거, 이론적인 논문이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타픽서부터 그렇게 잡고 그 타픽이 잡히면은 논문을 일단 1, 2년 쓴다. 1, 2년 쓴 다음에 그 기간 중에 특허를 내고 그걸 기반으로 창업을 해라. 특허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받지 말아라. 특허가 나오고 좋은 논문이 나와야 투자도 제대로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론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이론을 가지고 그 직접 그 창업 기술까지 가는, 첨단 기술까지 가는 그 패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남명 사상의 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환 원장님에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철주 회장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유니스트는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맨날 이제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가 그 네이처 사이언스나 뭐 이런 쪽에 논문을 꽤 냅니다. 꽤 내는데 그거 내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그거 내시는 분들이 지금 창업한 기업이 상장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더욱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구 중심 대학은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해야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용준 대표님은 또 어떻게 실천의 길을 한번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어차피 투자 시장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잠깐 조금 절박한 얘기를 제가 생각해서 절박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면 아까 경제 패권 전쟁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이제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뭐 다 마찬가지고 아까 자동차 얘기한 김에 전기차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한 7%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과 중국은 한 10%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30% 이상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10%는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10%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변화는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내가 망했다. 빨리 바꿔야지. 10% 15% 되는 순간 세상은 급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임진왜란 우리 의병을 일으킨 그런 경의사상 우리가 이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이 기술 패권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몇 년 안 남은 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정부도 과감하게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학연이 잘 모여서 잘 이렇게 벤처 육성하고 또 이렇게 잘 되고 좀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표준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자리 문제 또 후손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준비되는 또 지금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동복 대표님은 좀 어떻게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남명 사상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의명장이 된 느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명 선생님의 그 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 다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고용 창출 더 하고 더 직원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해야 제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구나. 그리고 좀 국가를 위한 일인데 나는 핀테크 분야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했거든요. 핀테크는 워낙 이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글로벌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명사상에 대한 제
기업가 정신을 한번 다시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남명 사상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거냐,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지금 뜨겁게 남명 사상으로 보면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 지금 토론 들으셨지 않습니까? 토론 분들이 많던데, 저기 젊은 학생부터 들을까요? 그러니까 경상국립대 아까 저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저하고도 얘기도 했는데 항공우주공학과 4학년 여학생이네요. 지금 예비 창업자랍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남명 사상을 통해서 내가 학생인데 미래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머리에 박힌 말은 이제 너는 뭘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비 창업자로서 이제 남명의 제자들만, 즉 선비들만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남명 조식 선생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 전국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뜻을 펼칠 수 있는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든. 지금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남명 사상을 나는 이렇게 실천을 하겠다, 한번 좀 창업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죠? 아까 저한테는 이 UAM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맞아요? 그 UAM은 저희 학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제가 하려는 창업 부분은 지식을 전달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되기 바래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우리 저기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선비 정신에 아까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선비 정신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디파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비 정신이라고 해서 다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남명 정신하고는 연결이 되지만은 선비 정신이다 다 연결시키기 힘들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줄 아는데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가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을 일으키는, 창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 실천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병운동이, 저는 그 당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꼈었을 건데, 아직까지 기업가 정신하고 남명 정신하고 이런 것들이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 학문적으로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총장님이 한번 여기서 디파인을 한번 해주시죠. 제 또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경상국립대에서 뭐냐면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학도 이사장님 바로 옆에서 마이크 한번 받으셔가지고 중소벤처 진흥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선비문화연구원 큰 행사 하는 건 처음입니다. 중진공과 서울경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남명 선생님의 그 사상과 또 거기서 실천하고 몸소 이행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부분과 현실적인 기업가 정신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 꼭 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 또 기존에 여러 다양한, 꼭 기업을 하시지 않아도 다양한 분들이 좀 가져야만 되는 정신을 좀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바로 그러한 남명 선생님의 정신, 그것이 창업의 정신만이 아니고 또 기업을 하고 국민들을 널리 이해시키고, 또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실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정신을 본받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 우리 전부 조직 선생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다 같이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IMF 때는 전 국민이 금모기 운동 해냈잖아요. 다시 이번에도 이 경제 위기를 좀 이 기회로 이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박수와 함께
이 첫 번째 남명 사상으로 본 기업가 정신 실천의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